화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PPT 자료만 내 눈에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보도국장 지명자가 된 이상훈입니다. 여러분들 3층에서 이렇게 일할 때나 오며 가며 특히 뭐 주말 때나 이제 많은 분들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사제국에서 보도국으로 이동을 한 지가 이제 꽤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많은 분들 얼굴이 익숙해졌고 이름도 익숙해졌고 하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100%라고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가끔씩 보면 미안하지만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1년 정도의 국차장 기간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빨리 지명이 된 상태예요. 저도 예상을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여러분도 아마 예상을 못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오늘 보도국장 지명자로서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보도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받고 협조도 좀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PPT 준비를 했지만 한 2장 정도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큰 그림을 좀 그려서 그 안에서 모든 게 좀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비전 발표 1, 뭐 2인데 2장까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분들 중에 가장 공통분모로 많이 나왔던 게 보도국 내에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상황이나 일들, 절차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이거는 보도국장 권한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보도국 내 업무 절차 효율화하겠습니다. 여기 효율화라는 거는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지만 그건 꼭 필요한 부분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는요. 그리고 절차 이런 건 추적하겠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게 추적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줄이다 보면은 또 구멍이 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강화해서 정말 보도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율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첫 번째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우리의 리포트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방송사끼리의 어떤 리포트를 메인 뉴스를 놓고 시청률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맞다. 우리의 진짜 일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도국 리포트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살려가야겠죠.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자들의 진짜 취재한 내용, 진짜 취재한 목소리, 이게 과연 리포트에 오롯이 담겨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조금 한 몇 년만 지나면 거의 30년을 하게 되는데요. 기사는 100%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안에 있는 데스크는 물론 그 현장을 거쳐가서 데스크가 됐지만 그 현장의 상황을 아무리 재주가 좋은 데스크도 100%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현장에서 나오고 그 현장에는 기자들이 항상 있어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발제하는 내용,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봤습니다. 이걸로 가야 됩니다라는 의견 내용. 이거를 리포트 선택과 발제할 때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향식 발제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향식 발제가 제도화되고 완벽하게 잘 짜임새가 갖춰져야 리포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받을 때도 살아있는 리포트가 갑니다. 다만 데스크는 그 상향식 발제가 있는 많은 리포트들을 하나로 묶어주거나 하나의 방향을 좀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두 번째로 좀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발표 두 번째인데요. 그냥 이거는 고민을 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기자들 그리고 보도국의 본업인 뉴스를 만드는 거 이외에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관련돼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 일단 기자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됩니다. 인사와 관련된 거, 아니면 교육의 기회와 관련된 거,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장비라든가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조화가 돼야 기자 개개인이 일할 때 역량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기자 개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국 그리고 보도국장으로서는 그 뒷받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MBN이 그동안 겪어온 과정은 뭐 더 반복해서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좀 거쳤고,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직 복구가 됐다고는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고민하다가 기본적으로 재건이 되고 복구가 완벽히 됐던 모습은 조직 구성원들이, 기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다 제가 썼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방안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제 권한이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고 말로만 될 수 있는 걸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결국에 나중에 실망감으로 가게 되고요. 오히려 조직 내에 불신만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다른 앞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뭐 다 들어주겠다.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그러고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노력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봐야겠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죠.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께서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세 번째는 개인의 역량 강화 부분, 그리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괄적이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음, 기자들 사이의 선후배 관계 또는 부서 간의 관계, 그리고 보도국 내에서 국장과 부장, 그리고 국장과 기자들, 부장들, 뭐 소통의 문제라는 거 항상 나오죠. 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만 듣는다고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 그 요청사항, 건의사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창구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어떤 의견과 요구사항이 좀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접수할까? 명확하게 어디다 내면 된다는 걸 분명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창구 마련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크게 네 가지인데 아마 오늘 이 뭐 정견 발표, 비전 발표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별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걸 해주겠다,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담아서 여러분께 뭔가 같이 좀 가보자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정견, 뭐 비전 발표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제 질문의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안 들려요.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들리는데 안 들리. 이어폰 있어요. 네, 소리 들리세요?
그 뭐, 이어폰 목소리가 뽑으세요. 나오진 않아? 이어폰 연결돼 있으면 이어폰 뽑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 그 지금 네, 그걸로 바꾸면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소리 네, 들리세요?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네네. 네, 전 노조위원장이니까 그 얼마 전에 예,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예, 번째는 그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그 기자가 사실은 예, 임신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난임 치료는 아직 법이 완비가 안 된 부분이라 약간 좀 애매한 예,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난임 치료는 이제 좀 정기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출이나 예, 철야 근무를 쓰는 게 좀 이렇게 그 치료에 좀 해가 된다라고 해서 철야 근무는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노사협의회 때 제안을 드렸고 그때 회사에서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 부서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보도국장이 되시면 해당 부서장이 되시는 거니까 이런 난임 치료 받고 있는 직원이 요청을 하셨을 때 그거를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철야 근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 주실 건지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개인이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기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학원을 가겠다고 휴직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는 거는 이제 네 개인 사정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때 보도국장이 그 휴직을 받아주냐 마냐의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원 가기 위한 휴직은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친구가 퇴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대학원을 가겠다라든가 뭐 물론 이제 복직을 전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이제 그 부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자부심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출연할 때 뭐 뉴스칠도 그렇고 와이드뉴스도 그렇고 출연할 때 그 기자의 이름을 딴 코너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상훈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뭐 장명훈의 예. 뭐뭐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어떤 방송 출연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또 자부심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코너 같은 거 좀 활성화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뭐 거꾸로부터 하죠. 기자 이름을 단 코너, 뭐 지금 사실은 코너가 몇 가지 유기되어 있지만 그게 특정 기자가 독점을 해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어떤 상황이 좀 이루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기자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가 없었고 사실은 코너가 있긴 하지만 그냥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뭐 그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 출연한 기자의 역량을 좀 판단해 보고 그리고 이거를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는 기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거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 얘기는 그렇게 됐고요. 대학원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자는 자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 여유 시간이나 개인 시간 때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그 업무 시간 상에 공부를 하겠다라는 배려를 해달라는 건 약간 무리일 수도 있어요. 뭐 주말을 이용하다든가 야간 대학을 한다든가 하는데 주간 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뭐 배려를 해달라. 근데 그걸 안 되면은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글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인력 구조의 문제거든요. 물론 본인의 역량을 키운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건 좋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부서 내 다른 기자들한테 업무 로드가 걸리거나 이거 분명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적으로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 친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본인의 상황이 어떻고 예를 들어 야간 대학원, 주말 대학원 이런 거에 적극 장려할 수 있죠. 그런 거 분명히. 그렇지만 업무 중에 공부를 하러 가서 나는 매달 며칠 수요일에는 뭐 오후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난임 치료는 물론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 출산 이런 거 장려하는 상황에서 이런 친구에 대해서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친구는 조금 배려를 그리고 이게 기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배려할 만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질문 주세요. 부장님이 보시기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청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개선할지 이게 시청률이라는 게 진짜 거의 뭐 날씨와 같은 게 막 모든 변수가 묶여서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청률이 왜 우리가 욕심만큼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청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 가장 큰 거는 이념적 지형이 일단 작용을 해요. 이념적 지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지정학과 같아서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어디에 위치했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그 땅덩어리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면 시청자들한테 가장 호소력이 있는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 근데 그러려면은 뉴스를 봤을 때 사람들이 MBN 뉴스를 1시간 한 45분, 50분 봤을 때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남으려면 명확한 이 주제를 조금 더 가다두면 명확한 이슈 제기 또는 MBN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에 대한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게 분명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한 27, 8개의 리포터가 난다면 그 28개 리포터를 시청자가 무슨 수로 기억해요. 그렇지만 보고 난 뒤에는 큰 주제와 줄기를 2개, 3개 정도를 난 뉴스 봤더니 이런 게 머릿속에 남더라. 어디 가서 이거 좀 얘기 좀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시청률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좀 미숙합니다. 그리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뭔가 뉴스를 말로써 그림으로써 영상으로서 보여줄 때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뉴스가 살짝 이 만드는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게 좀 궁금하겠구나라는 관점도 많이 녹여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보여줄게요라는 정도로 그치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뉴스가 많이 이렇게 깊게 가거나 아니면 광범위에 가거나 사람들한테 피부에 가지 못하는 뉴스가 조금씩 있어요, 여전히. 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MBN도 목소리가 낼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뭐 주차부터 ERP 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개선 사항들이 사실 기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업무 외에 더 다른 업무가 그러니까 주 업무에 또 다른 부업무가 오히려 생기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뭐 지출 결의서를 내는 것만 봐더라도 예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항목도 많아지고 이걸 또 회계부랑 소통해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회사에 지금 내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 행정 편의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교도국장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나도 써봤는데 이게 뭐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 회사 이제 관리 쪽에서 이렇게 했던 처리 같은 거를 다 자동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그걸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걸 세팅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이걸 좀 계속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많은 잡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하나 뭐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나도 지금 정확하게 이게 도대체 그동안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뭐 얘기를 부르면 다른 국이나 다 이쪽에도 다 그런 식으로 간다. 왜 특히 모두국에만 조금 왜 이렇게 좀 불편한 느끼느냐 뭐 약간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보서 개선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아니 ERP 단계가 진행은 됐는데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저도 불편해서 지금 수위가 너무 그렇습니다. 뭐 하나 올리려면은 이게
다 물어봐야 되고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 이거 기자들뿐만 아니라 데스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계속 찾아봐서 최소한으로 좀 더 편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그 다름 아니고 저희들이 리포트가 27개, 28개가 나가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기사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녹여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일률적으로 기사 길이를 기사 짧게 가야 돼 약간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사에 좀 제대로 된 이야기나 스토리를 좀 녹여내려면 그거는 동감합니다. 그거는 저는 1분 30초, 2분 고집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거는 그 이상 갈 수 있습니다. 3분짜리 리포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리포트로 한 꼭지가 설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담을 게 없다. 그럼 과감하게 1분 30초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내용이 있으면 그 이상 2배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뭐 아까도 그냥 관행적으로 27개, 28개 정도의 리포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일정 부분 대답은 됐습니다. 뭐 2분짜리 얽매일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기자들은 또 근데 국장의 뜻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의심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노무회의 같은 데서 이거는 몇 분까지 가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어야 중간에 데스킹하는 이제 팀장이나 부장께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데스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건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사실은 내가 아까도 그 비전 발표 4가지 있잖아요. 기사는 현장에서 나와요. 그 현장에서는 취재 기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오후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괜찮은 내용 같은데 이거 좀 길게 좀 리포트 갑시다라는 거 분명히 정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그 취재하고 그거를 발제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자들이 나는 오늘 이 기사를 밀고 싶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 두면 또 한 2분으로 끝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나는 이거 오늘 2분 30초 이상 가고 싶습니다라는 걸 밝혀주세요. 그 데스크가 그걸 들고 와야 돼. 그 데스크가 들고 와서 오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발제한 기자가 2분 30초 이상 리포트를 좀 가고 싶은 좀 바람이 있는데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데스크가 정당화를 해줘야지 그걸 봐서. 그리고 판단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2분 30초 말고 3분 갑시다. 늘려서. 약간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거를 본인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좀 표명을 해주세요. 이 기사는 리포트로 많이 길게 좀 가겠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걸 해줘야지. 왜냐하면 부장들하고 국장 여기 앉아서 얘기해봐야 현장에서 정확하게 벌어지는 그림의 모습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뭐가 확보됐는지도 100%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는 그걸 받기는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상만으로 30초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줘야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존에 좀 틀에 만들어진 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제보 같은 아이템은 싱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상 제공을 받은 게 있다면 뭐 그런 CCTV를 잘 땄다면 되게 이렇게 그림 위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구성적인 측면에서 뭐 싱크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꾸실 생각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도정보 시스템상에 인터뷰를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글자 수가 늘어나고 실제와는 괴리감이 있는 듀레이션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공식적인 말씀을 해주실 의향도 있으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리포트를 만드는 형식에서 물론 방송이라는 특성 때문에 영상과 목소리가 위주가 들어가는 건 기본일 것 같아요. 근데 뉴스 가치가 있지만 영상이나 목소리가 없는 리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사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뉴스라는 특징 때문에 영상이 우선이라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기사 가치가 있는 건데 뒷받침하는 영상과 목소리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 리포트를 버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만으로 가는 리포트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치 이거 지금 분명히 고민하고 있고요. 싱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어떤 것은 연속적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꼭 일률적 재단으로 이건 몇 개 이상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건 영상이 없으니까 이거 기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희 뉴스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4명으로 이제 몇 달 전부터 들어갔는데요. 이제 저는 현재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모니터 부담이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특히 외근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기자 선후배들이 현장에서 있다가 이제 뉴스 확인하라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희 많은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에서 일했을 때 그때 매일 이제 관계자분들과 저녁자리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도 모니터링 때문에 회사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런 취재자의 시간 자리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보는 게 약간 아쉬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선후배들이 저희 국제부한테 이제 모니터링 좀 대신 해줄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들어줄 수 있으면 다 들어주고 이렇게 최대한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문의들이 너무 많이 빗발치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정말 시간이 쓰기 내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모니터링이 이렇게 기자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우리들의 취재 경쟁력도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개선하거나 좀 개선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까 첫 번째 불필요한 제도 업무 줄인다는 게 모니터에 들어갑니다. 모니터에 손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손을 볼 겁니다. 모니터링. 채팅방에 좀 올라온 뭐가 있어요? 보시면요, 강세현 기자가 보신 게 다 여기 뒤에 이쪽에 올리면 위에 정민석 기자부터 해가지고 질문 하나씩 올리고 난임 치료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서 내만 할 경우에 또 몰리기 때문에 보도국 전체에서 좀 배려를 해달라. 요거는 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지 취지를 알겠어요. 뭐 배려를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또 이게 부서별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건 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상향식 발제에 대해서는 기사 건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몇 건 갖고라 저는 그렇게 제한 두지 않습니다. 사실 다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생각 중인데 데스크웨이 형식도 많이 바꿀 겁니다. 의무적으로 기사를 갖고서 발제해서 이거 채우고 이거 채우고 그거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데스크들은 오전에 상황에서 자기 부서에 대해서 오늘 기사거리나 이게 뭐가 있는지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타 부서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부장들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건 부서별로 발제하라 어쩌라 이렇게까지 제한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기자들 역량 증진인데 전문 기자 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 기자 제도라는 거는 이게 도입을 했을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부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 기자 제도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부서별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부서가 100%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전문 기자라고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은 상당히 그 분야에서 이미 경력을 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 간 기자들의 두목 이상을 하는 기자일 거거든요. 전문 기자 정도 수준이 이른다면은. 그래서 그 기자를 전문 기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조직에서. 풀어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해보되 주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같이 리포트를 쓰는 상황에 다른 동료들에게 어떤 역할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과연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100% 확신을 못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경우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 또 운영의 문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런 거 사실은 휴가철에 사람 빠지는 거 정도로 약간 고민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부서 운영. 물론 이런 건 이제 부서 운영의 부서장의 판단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거 저는 가능한 좀 감안해서 배려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기회 같은 거 있으면 사실 저는 기자들이 좀 배우고 접하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너무나 긴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배우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좀 배워두고 그렇다면 활용을 하고 이런 건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이 지금 올라온 건 없네요. 저 여기 뭐 이게 윤지원 질문이 들어있어요. 기획기사 전담. 또 기획팀 신설. 이게 이제 이 기획팀이라는 게 이제 언론사마다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굴러가는 조직도 있지만 아마 절반 이상의 조직을 제가 파악한 거 보면 약간의 묘하게 운영이 되는 게 많습니다. 기획팀이 특히 기획팀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이 부서에 소속된 기자들과의 굉장한 이상한 묘한 관계가 막 벌어지긴 해요. 사실은 기획팀에서. 그리고 기획팀에 소속한 사람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떤 주제가 잡히지 않은 기획팀을 그냥 뭐 쭉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슈 발생했을 때 TF를 분명히 꿀 겁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그 TF한테 충분한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게릴라전 같은 TF를 하고 기획팀을 꿀 겁니다. 그래서 딱 그 기간 동안에 해놓고 그 뒤로는 업무에서 배제한 뒤 그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저는 그게 더 지금은 당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기획팀 운영을 제가 신문에서도 많이 해봤고 다른 부서들 타사 동료들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랄까 볼까요? 약간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다른 방식의 기획팀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부장 취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희 뉴스에서 차지하는 출연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장들께서 다 각자의 보관이 있으셨고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체계화가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치부나 뭐 법조 이런 데서는 추가적으로 깊게 파고들 게 있으면 뉴스 추적을 하고 또 그 뉴스 추적을 한 다음에도 또 이제 소소한 것들을 합쳐서 이제 정치 톡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현행 체제를 어떻게 손을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뉴스 세븐에서 출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실 보관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연의 주제를 지금 정치 사회 집중되죠. 그거는 그거에 이 한계를 두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분야 출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청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한 출연이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식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 출연 과감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모험이긴 하지만 경제 분야든가 아니면 사회 어떤 다른 분야의 이슈들, 특히 문화 같은 것도 전 출연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사 있는 거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관행 대로 출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추적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이 붙어 있는데 약간 타이틀에 대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진보해 보이거든요. 약간 좀 소프트하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약간의 타이틀과 제목 그리고 약간 브릿지를 가미한 이런 출연 코너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것도 정하지는 못한 건데 출연자를 고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출연을 고정을 시키거든요. 특정 인물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을 아까 노조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이름을 달아서 가는 방법.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글쎄 이제 방향을 잡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기자가 일단 많이 하면 역량이 쌓인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사람을 쌓아서 계속 거기에다만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자들도 그렇게 출연이나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 있을 텐데 아예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다음 변화는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출연 대상의 범위, 뭐 주제 이건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꼬리 질문인데요. 이게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뭐 정치톡 같은 프로그램에는 작가가 붙어야 된다. 맨날 비교 대상이 되는 뭐 채널A 프로그램 같은 거에는 작가가 붙는다 이런 얘기가 늘 있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도 비슷한 질문이 지금 강세현 기자한테 네. 올라왔어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욕심이죠. 나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PD 한 명, 그다음 작가가 좀 붙고 기자가 출연 기자가 붙고 하면 충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붙으려면 그건 내가 보기에 아까 말한 대로 고정 출연자가 생기는 존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정 출연자. 왜냐하면 작가 PD가 만약에 고정이 된다는데 기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출연자가 고정 출연 코너가 생긴다는 전제 하에 그거는 약간의 인력 보강과 스텝을 보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100%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고정시켜 놨을 때 제가 타 방송 채널A나 JTBC 이렇게 고정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기자의 불만도 상당하다는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인물이 계속 출연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리포트하는 기자가 더 좋으냐, 아예 그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하는 기자가 더 돋보이고 좋으냐,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많은 경우에 약간의 그거에 대한 다른 기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고정이 기자의 그 출연이 고정이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스텝이 보강이 되는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회사를 설득하는 문제지만 그거는 회사에서 조금 이 질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요. 또 저는 그 뉴스가 보여지는 측면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키워드들이나 좌상단, 하단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뉴스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이유를 좀 따져보면 기술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문조의 문제가 있을 텐데 기술적인 부분은 타사에 비해서 뭐 글자 수 제한이나 이런 디자인 측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자들이 채워넣고 싶어도 글자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거는 뭐 키워드가 배정되면 기자들이 좀 반영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키워드를 위한 키워드 제기가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지금 지금 뉴스 품질 개선팀에서 그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그래서 아마 글자 수 제한 같은 것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든 언론사마다 그 시스템 내에서 글자 수가 조금 적은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는데 또 늘면 느는 대로 또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제목 이게 뭐 신문으로 치면 이제 미다시를 뽑는 문제인데 신문에 편집 기자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뽑는 친구들이 해요. 편집을 하고. 방송은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건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데스크들 중에서도 일이 많이 몰리는 부서에서 약간 내근 데스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아니면 전담 인력을 둬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지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DB 관련된 부분 좌상단 하단 뽑는 거 약간 통일성을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질문이 뭘로 온 건데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리포트의 듀레이션을 한정하지 않겠다. 당연히 기사 개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성이 강한 좋은데 생긴다. 이건 이제 소통의 문제죠. 이건 분명히. 저는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특정 부서에서 생산하는 기사가 루틴하게 갑니다. 보면. 그렇지만 두 부서, 세 부서가 같이 만드는 기사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사를 쓰는 기자는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서포트하는 인력이 여러 부서에 걸치는 기사 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보도국장의 역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든 실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안마다 TF를 적극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기자들이 그 말씀을 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터질 때마다 필요한 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또 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 국제 이슈가 터졌을 때 다른 타사에 비해서 그 현장 근처로 가는 그런 건바이 건 특파원이 상당히 없는 편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특파원을 약간 늘리는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특파원이라면 좀 거창하긴 한데 그 해외에 되게 이슈가 많을 때 큰 이슈가 터졌을 때 항상 보낼까 말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와서 보내? 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은데 적시에 보내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 당연히 적시에 보낸다면 뒤늦게 보낼 거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현실적인 게 이제 회사의 어떤 비용과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설득을 해야죠. 필요하다면. 그리고 뒤늦게 보낼 거면 보내지 말지고 뒤늦게 왜 보내? 생생내기도 아니고 보내려면 맞춰서 보내고 안 보내려면 과감하게 안 보내든가. 제가 저번에 제가 호주했을 때 그때 태국으로 한번 출장을 가다가 도중에 취소돼가지고 바로 이제 차에 탑승하기 전에 그 취소돼서 못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당시 김성태가 태국에서 이제 수배 중이었는데 당시 이제 그 김성태를 취재하려고 이제 비행기를 딱 끝난 상태에서 마침 김성태가 잡혔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시 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었는데 타사들은 대부분 다 태국 현장에 가가지고 그 김성태가 머물렀던 숙소 인근이나 아니면 현지의 주민들 취재를 해가지고 잡힌 뒤에도 가서 취재를 했다는 거.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들어갔던 언론사들은 한 며칠 동안 관련 소식으로 이제 우리 가르다가 그냥 왔다 이거죠. 그랬던 일이 있어서 그거는 약간의 판단을 그렇게 한 거네요. 가도 굳이 잡혔는데 왜 가냐 판단을 해버린 거네. 만약에 제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보도국장이 역량이 없는 거죠. 그거 그렇게 기사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걸 보내야 되는데 갈 거를 오히려 돌아오게 했다라는 건 감이 없게 돼버린 거죠. 아까 전에 호정 선배 질문하고 조금 이어지는 건데 호정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DB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 기사수 이런 기사 전반의 디자인에 대한 개선은 결국에 저는 보도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도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그거는 내가 보도정보 시스템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다가 그게 한번 멈췄잖아요. 근데 다시 재개됐어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아무튼 지금 쓰던 게 올해 낡았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거 지금 만들려는 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주말에도 뉴스라는 건 수명이기도 하지만서도 이제 워라밸이라는 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기자들.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주말 뉴스 전담팀이 운영되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말 뉴스 전담팀이라면 주중에는 일하는 기자들은 주말에는 토일을 빠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 뉴스 전담팀이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글쎄요. 지금 같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갈 것이. 그러면 주말 뉴스 팀을 편성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건 아직 내가 그거에 대한 고민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인력 시스템 상에서 부서상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살짝 드네요. 지금 또 질문이 왔는데 대체 좀
이건 뭐 은근 부분이죠. 대체 휴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기하겠다. 이건 지금까지는 제가 부서장들 각 부장들 판단에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 운영 시스템에서 아까 말한 여기도 있지만 한 사람이 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로드가 가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이게 사실은 이 인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쉬어야 될 권리가 맞고 본인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선택을 약간 제한받고 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쉬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고 쓰고 이 고민은 저는 원칙적으로 대체 휴무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서가 좀 인력이 빡빡하고 힘든다는 거지만 그건 부서의 운영이 묘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수당과 대체 휴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선택권은 기자가 갖는 게 맞습니다. 그 의견을 갖고 있어요. 또 당직표를 짤때 어떤 부서는 사실 그냥 기자가 자유롭게 좀 얘기해서 대책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으니까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부서장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건 부서장한테 제가 저는 부서장은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장이 부서장 보고 왜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말을 안 할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을 과거에 보면은 이제 휴가를 쓰는 거 가지고도 뭐 몰라서 뭐 쪼개 쓴다든 이런까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휴가 쓰는 거 같은데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근무 사항에 대해서 뭐 빼고 좀 약간 나쁜 관행들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체 휴가 대유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약간 좀 미흡한 건데 근데 부서장들이 각각 판단해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국장이 그 부서장한테 해결을 봐야 되는 거겠죠.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장도 진짜 사람이 없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사람이 없다. 그럼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야, 이거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해줘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영이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안 속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운영을 해야지 왜 무조건 안 돼? 대유 쓰지 말고 그냥 수당은 다 받아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질문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현장성이 목표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기장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도 다른 부서처럼 1년마다 이제 인사이동을 내가지고 코로나의 기자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기장이 편중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작가가 붙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라도 뭐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 그러진 않아. 내가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뭘 하려면 내가 100% 확신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 100% 확신 단계까지는 아직 수위가 차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나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연하는 기자의 노하우가 쌓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는 기자가 출연하는 거에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이 높아지는 거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기자가 그게 쌓이게 되면 굳이 작가 도움 안 받아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아주 편하고 쉽게. 그러면서 굉장히 예리하게 팔 수 있죠.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는 양점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지만 뭔가 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난 그 기자가 출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사안만큼은 그날 그 기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리포트도 하고 와서 추적도 하고 한 번 더 파는 거죠. 꼭 기자가 두 번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관행으로. 절대 안 된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기자가 두 번 나오든 세 번 나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 만든 기자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만든 누구 기자가 나왔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수령 코너 말고 현장성 있는 밀착 카메라나 아니면 그런 그것도 욕심인데 그거는 이쪽 시사 제작국이나 PD들 상황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설득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물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정도면은 매일같이 이제 만들어내는 상황이 존재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할만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리고 그건 듀레이션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보도국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시제국까지 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마지막으로 민석이가 민석 기자가 보도국 내부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도국의 기자들 입장을 제가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부딪혀서 설득하고 뭐 깨지면 깨지고 욕 먹고 욕 먹어야죠. 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보도국인데 이런 생각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기자들 다수 의견 이런데 이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못 해준다. 그러면 뭐 부닥치고 깨지고 싸우는 거겠죠. 뭐 욕을 시커 먹고 들어오든 그건 제 역할이고 제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네, 질문이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 보니까 공통적인 기자들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리포트나 이런 걸 조금 더 수준 있게 만들고 싶고, 물론 그거로 따르면 시청률이 좀 올라가는 영향도 있겠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늘 점검 발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걸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보도국 내에서 다 기자로서 선후배 관계 있고 매일 보고 오랜 시간 같이 일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해야 될 사이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이나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두서도 없지만 판단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견 발표 대략 한 1시간 조금 못 되게 됐네요. 오늘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식적인 제도적인 창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의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